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목표 되살리기라는 주제인데요.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네, 드디어 2권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먼 곳에 있는 큰 꿈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두 계단도 오를 수 있고요. 두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세 계단도 오를 수 있고요. 그러면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점점점 쉬워지죠. 그래서 1층을 올라가고 다시 2층을 올라가고 3층을 올라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성장하면서 공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계단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저 멀리에 있는 10층 옥상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들 다리를 아무리 크게 벌려도 한 번에 한 층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을 입고 시간 공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물리법칙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한계라는 것이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가 두세 계단을 넘어서 10계단, 20계단을 한 번에 오르고자 애쓴다면 여러분들은 단 한 계단도 오르지 못하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세요. 눈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결국에는 건물 옥상까지도 오를 수 있고요. 저 산 봉우리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지만 그 걸음은 한 걸음부터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사람들은 큰 꿈을 더욱더 크게 꿀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건 역시 놓치지 마십시오. 트랜서핑은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않으면 마치 무슨 지니의 램프, 마법 이런 형태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물론 이 트랜서핑 기법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먹히는 법칙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한 걸음의 법칙을 이건 제가 말하는 법칙입니다. 한 걸음의 법칙, 한 계단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간과한다면 결코 저 멀리에 있는 꿈은 그냥 뜬 구름일 뿐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253페이지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나가도록 할게요.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목표 되살리기라는 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목표에 대한 대단원의 그 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소주제잖아요. 목표는 크게 트랜서핑에서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타인의 목표, 나만의 목표. 이 나만의 목표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생각과 느낌의 일치 상태. 그래서 이 일치 상태가 일어날 때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외부 의도를 불러옴으로써 원하는 현실을 나의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목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나만의 목표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나만의 목표가 아닌 것은 타인의 목표라고 그랬죠. 타인의 목표는 다른 의미로 펜듈럼의 규칙에 따른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목표는 내부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과정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이든 타이든 의식을 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간에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부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펜듈럼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 수련을 한다고 그래서 펜듈럼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펜듈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펜듈럼에 끌려다니진 않을 수 있다. 조직이라는 것은 펜듈럼의 가장 전형적인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조직과 돈으로 펜듈럼은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직을 해서 어떤 조직체에서 일을 하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것이 펜듈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목숨 바쳐 일하지만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필요한 에너지를 다 빨아먹히고 나면 내동댕이 쳐지고요. 그 내동댕이 쳐졌을 때는 더 이상 여러분들은 기능하지 못하는 부품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삶으로 기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비록
타인의 목표, 펜듈럼의 목표를 위해서 복무한다 할지라도 그 펜듈럼의 의도와 펜듈럼을 인식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타인의 목표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펜듈럼 안에 있지만 펜듈럼의 영향은 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일을 하지만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빼앗기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해나갈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트랜서핑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강화되고 기능이 향상된다면 이제 나만의 목표를 찾아서 여러분만의 길을 창조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설계하는 게 필요한데요. 대부분은 이런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 목표를 되살리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나만의 목표로 이 목표를 이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나만의 목표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도 이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버겁고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여기를 벗어나서 나만의 목표를 찾으려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건너갈 다리를 함부로 불태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대안이 됐을 때 내가 기꺼이 원하고 좋아서 선택하는 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싫기 때문에 도망 나오듯이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함부로 불태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트랜서핑의 기술을 사용하셔서 일종의 에너지 처세술이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 트랜서핑의 원리를 사용해서 펜듈럼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에너지 과부하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는 갈등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보존하시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펜듈럼 체제 안에서 일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네, 내가 펜듈럼을 위해서 복무하는 대가로 돈을 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펜듈럼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버는 돈이 족족 펜듈럼을 위해서 다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고 그 에너지를 쌓아나가기 시작하면요. 번 돈이 엉뚱한 대로 새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해치고 건강식품 먹고 건강을 해치면서 돈 들여서 운동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고 건강,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펜듈럼을 이용해서 필요한 돈을 벌되 그 돈을 불필요한데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것, 펜듈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고양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더욱더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는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은 약만 얻어가라는 거죠. 병은 여러분들 굳이 받아오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목표에서 나만의 목표에 이르는 길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하든 나의 선택이 되게 하라. 이게 해법이에요. 나만의 목표가 아닌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다. 나의 책임이다. 나의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실 조종자, 창조자 이런 얘기 하죠. 선택권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현실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펜듈럼 체제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고 쌓여나갈 때 여러분들은 나만의 목표를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때 나만의 목표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싫기 때문에 도망가듯이 나와봐야 나만의 목표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속세에 적응을 못한다고 속세를 떠나잖아요. 혼자 있어도 세상이 적응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속세에서 내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속세를 떠난다면 그때는 훨씬 더 스스로가 더 많은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겠죠. 현실에서의 통제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네, 줏대가 있고 뿌리가 내려 있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쉽게 빨리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된 다음에라야 여러분들은 나만의 목표를 찾으려고 할 때 이 목표를 향한 길이 희미하게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이 타인의 목표 안에서 무조건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스킬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타인의 목표에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트랜스서핑 처세를 하시려면요. 욕망을 최대한 낮추셔야 되고요. 중요성을 어디 가나 이 중요성 개념은 중요합니다. 중요성을 최대한 낮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수를 줄이고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펜듈럼의 전형적인 미끼인 이 돈을 여러분들이 욕망으로 취하기 시작하면요. 중요성이 올라감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펜듈럼의 완전히 꼭두각시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펜듈럼 체제 안에서 이러한 욕망에 휩싸이는 것을 절대 경계하셔야 됩니다. 특히 돈에 관한 여러분들의 욕망이 흔들리기가 쉽죠.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대박 심리를 내려놓으십시오. 한탕 하려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은 한방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은 한방 그런 얘기 쫓아가다가 한방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박이나 한방을 얻을 기회가 오는 것이지 이런 걸 붙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크게 한 방 얻어먹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욕망에 대한 중요성을 낮추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 회사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중요성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중요성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조직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실수를 최소화해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역할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다른 말로 배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펜듈럼의 시나리오 안에서 주어진 배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한다는 것은 배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장을 하고 연기합니다. 자, 연기가 끝났어요. 이제 객석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분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자아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모든 환경을 이해하고 이 모든 역할을 이해하고 이 모든 역할을 선택적으로 수행한다는 그것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쥔 그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참여 관찰자라고 그랬잖아요. 참여 관찰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기를 하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이 전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역할이 끝나면 오롯이 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에서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주어진 역할, 이 연기, 배역을 여러분들 자신과 동일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수한 갈등과 무수한 실패에 휩싸이게 됩니다. 조직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다, 나에게 어떻게 대우를 했다, 고객이 나한테 어떻게 응대를 했다,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 내가 따단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있냐,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온갖 생각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에서는 조직이 원하는 것, 조직이 나한테 부여한 그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그만큼을 완벽하게 수행하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게 중요성을 낮춘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의 목표를 경시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든가 하는 것 역시도 문제가 됩니다. 펜듈럼은 항상 여러분들을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함정을 계속 파놓는데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역할만큼은 철저히 수행해야 됩니다. 철저히 이 역할을 수행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조직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통제권이 향상되게 돼요.
그런데 이 조직에 몸바쳐서 펜듈럼의 꼭두각시로 몸바쳐서 일하는 사람도 철저하게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이미 펜듈럼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조직이 펜듈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마인드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연기를 해냈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아요. 내가 우울한 배역을 맡고 그러한 우울한 연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연기일 뿐이에요. 내가 대성통곡을 하지만 그것은 연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역할 연기를 나와 일치시키기 시작하면 대성통곡하면서 그 울음과 동시에 나는 슬퍼진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미 펜듈럼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연기를 하지만 정말 완벽한 연기를 하지만 나는 연기를 한 것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차명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직에서의 역할을 책 잡히지 않을 만큼 하시되 그러나 끌려가지 않는 비결은 그러나 이것은 역할일 뿐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253페이지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물론 이룰 수 있다. 트랜서핑 기법으로 무장한 당신은 펜듈럼 세계의 룰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네, 펜듈럼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펜듈럼 안에 있더라도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펜듈럼 조직 안에서 똑같이 일을 하지만 훨씬 더 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난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트랜서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결정을 내릴 사람은 오로지 당신이다. 당신의 운명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트랜서핑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네, 바로 이겁니다. 결정을 내릴 사람은 오로지 당신이다. 선택권의 얘기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 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실패할 거다. 내가 선택하고 실패하겠다. 네,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나는 타인에 이끌려서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것은 그것은 기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선택이 아닌 한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선택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이 마인드로 일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든 간에. 그랬을 때 트랜서핑이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비슷한 논리입니다. 외부 의도는 스스로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이에게 다가온다. 254페이지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에게 정해진 길을 강요하는 것은 펜듈럼뿐이다. 다른 누군가의 해결책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겨버리는 짓이다. 여러분들 이 선택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거 독불장군이 되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모든 게 내 선택이니까 너희들의 얘기는 필요 없어. 그래놓고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아무런 정보도 수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겠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독불장군으로 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똥꼬집이죠. 똥꼬집.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능함정이라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정작 그 똑똑함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지능함정이라는 곳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앞길이 오리무중이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은 어떤 도움이냐? 내가 도움 받기로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나예요.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해서 결국은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선택한다는 개념이지,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철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든지 나에게 조언을 해주십시오. 무조건 철석 믿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에게는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아무리 예언력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식의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봤더니, 내가 판단해 봤더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것을 따를 것이야. 그리고 설령 그것이 틀리면 그것은 오롯이 내 책임이야. 이런 마음으로 따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거의 우상화해서, 신격화해서, 교주화해서 무조건 따르기 시작하면,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올려다 놓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99%가 맞아서 쫓아가다가요, 나중에 그 1%의 오류 때문에 지금까지 쌓았던 99%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중요성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반대 에너지가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여러분들 교주로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분야든지. 스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저도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여러분 믿음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 사람을 쫓지 마십시오. 특히 마음공부 계통에 계신 분들 절대 교주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주 노릇하는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럼 선택권을 포기한 겁니다. 99% 여러분들에게 이로와서 쫓아왔다고요? 이제 그 1% 때문에 99%가 뒤집히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조심하십시오, 이거를. 계속 읽어볼게요. 타인의 목표라도 버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신 당신은 욕망과 중요성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켜야 할 것이다. 네, 타인의 목표를 이루는 거 괜찮다. 네, 나만의 목표라는 것의 중요성을 또 높여가지고 나만의 목표라는 펜듈럼에 또 빠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 이것은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고 조건이 갖춰지면 찾아오는 것이지, 기를 쓰고 나만의 목표를 찾아야 된다는 강박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자신을 빌려주라. 초연하게 행동하되 동시에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라. 문제와 장애물에 대항하지 말라. 중요성을 내려놓으면 문제는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네, 자신을 빌려주라. 이게 바로 역할, 배역. 펜듈럼이 나에게 부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해라. 하지만 나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것뿐이다. 펜듈럼의 시나리오에 부응해 주는 것뿐이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관찰자, 참여 관찰자의 입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펜듈럼 시스템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다. 항상 그 열쇠, 그것을 나가는 열쇠는요, 중요성을 찾고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하셔도요, 여러분들 조직에서 쓸데없는 문제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처세, 트랜서핑적인 처세술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중요성을 내려놓으라. 자신을 빌려주라. 가능태 흐름에 몸을 맡겨라.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문장을 밑줄 쫙 그셔야 돼요. 중요성을 내려놓으라. 자신을 빌려주라. 자신을 빌려주라는 게 뭡니까? 그냥 해줘. 역할을 해줘, 그냥. 예.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역할을 해줘. 부당하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역할을 해줘. 이것이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함을 갖고 있다? 비양심적인 부당함을 갖고 있다? 그런다면 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단지 감정상의 문제고 도리적인 문제라면 여러분들 기꺼이 해주시라. 예. 프레일링 기법을 사용해서 오히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기꺼이 해줘라. 그리고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기다려봐라. 주어진 현실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지 말고 떡 하나 더 준 다음에 기다려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가능태 흐름에 몸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갈등이 오히려 쉽게 풀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적용이 됩니다. 255페이지.
자신에게 가지도록 허락하기만 한다면 심지어 타인의 문조차도 당신 앞에 열어 젖혀질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펜듈럼의 시스템 안에서, 조직 안에서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트랜서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몫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 빼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읽어볼까요? 당신의 목표의 인생 트랙으로 옮기는 일은 유유히 느긋하게 해도 된다. 타인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목표의 슬라이드를 마음속에서 상영할 수도 있다. 네, 천천히 옮겨도 된다. 이 나만의 목표 찾기에 대한 강박을 갖지 마시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잘 적응하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오히려 키워나가기 시작한다면 서서히 유유히 자연스럽게 나만의 목표로 향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256페이지입니다. 다만 실수 때문에 자책하거나 좌절하지만 말라. 결국은 당신의 문을 발견할 것이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시도도 하지 않는다. 네, 실수의 얘긴 실패에 대한 얘기 그동안 많이 제가 했습니다. 네,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두렵죠. 누가 실패하고 싶고 누가 실수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실패하고 의도적으로 실수할 일은 아니겠지만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태도일까요? 배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배우는 태도를 갖는 한 여러분들은 실수나 실패에서 유용성을 찾게 되고요. 그렇게 유용성을 찾는 한 여러분들은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더 빠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나 실패를 한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책을 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기 나오죠? 256페이지 밑부분 볼까요? 부주의한 작은 실수를 허용하지 말라. 자신을 빌려주되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하라. 네,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 마음이 중요하죠. 책 잡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 잡힐 일을. 네, 그래서 제가 7대 사회법칙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예. 7 정도가 회식을 하러 가면 여러분들 그냥 같이 가세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서. 이것이 일종의 처세죠, 처세. 네. 이것이 뭐 어떤 간사한 사람이 되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큰, 방향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7의 흐름을 따라서 힘을 보태주고요. 그렇게 펜듈럼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책 잡힐 일을 만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쁜 일로 튀지도 마시고 좋은 일로도 너무 튀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책 잡히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에너지 소진이 없어지게 됩니다. 257페이지예요. 당신이 고집스럽게 당신의 길을 걷다가 실패를 겪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비를 기대하지 말라.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넌 듣지도 않았잖아. 이럴 때 당신은 극도로 상처받기 쉽다. 당신은 자신의 실패로 매우 흥분해 있고 당신을 에워싼 조종자들은 당신이 취약한 틈을 타서 당신을 조종하려고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또는 인간관계나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뭔가를 실행을 하다가 실패에 봉착할 수가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크고 작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패는 이 정도가 아니겠지만 좀 큰 손해를 보는 실패가 있었을 때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하고 난 그 다음에 바로 얼마간의 시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현실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패 후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 후 실패를 할 것이냐, 실패 후 성공을 할 것이냐. 이것은 실패한 뒤에 바로 뒤이어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들의 행동의 태도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대한 것이 크게 좌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실패한 다음에 대체로 여러분들 시리에 빠지고 자책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한면으로는 필요해요.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은. 하지만 평균 수준 밑으로 내려가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위축되기 시작하면 그때 펜듈럼의 간사한 소리가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가족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정신을 차려야지. 왜 그딴 식으로 해. 에이그. 네.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때 정신줄을 놓고 마음의 선택권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들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스스로에 대한 선택에 자신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그냥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패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책임지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선택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배우는 거예요.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펜듈럼은 이때가 기회다 해서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 또는 권위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뭘 합니까? 미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확신을 완전히 허물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갑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네. 아이고 이 사람 말을 이제 철석같이 믿어야겠구나. 그리고 의지처를 삼아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 해주는가 보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주는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상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또 돈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 하는 겁니다. 왜? 선택권을 잃고 가기 때문에. 선택권을 포기하고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얘기를 해주고 위로하는 얘기를 해준다 한들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좋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실패 후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도 상담을 하고 있지만 상담을 할 때 저의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선택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독립된 개체,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해도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하는 거라고요. 그 힘을 잃었을 때 상담하러 오죠. 그래서 의존적인 마음을 갖고 오죠. 그러나 저는 그 의존적인 마음에 물을 주고 싶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더 의존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상담 쇼핑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나에게 필요한,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온갖 상담계에 있는 그러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상담 쇼핑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주류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바람이 세게 불거든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서워서 못 나가요. 온실 속의 상담 문화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정신분석 평생 하시면 사실래요? 정신분석은 평생 해야 됩니다. 오리지널 정신분석은. 제가 뭐 상담하시는 분들 다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필요한데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목표가.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회복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창조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네. 258페이지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 충고자들과 조종자들의 말에 과연 귀를 기울여야 할까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그들의 말이 맞는 점은 무엇인가? 당신이 실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그들이 말이 맞다. 그러나 타인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말라. 자신을 믿으라. 당신의 목표를 찾는 과정에서는 당신의 가슴 외에는 그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펜듈럼과 타협하지 말고 중심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저의 방향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심지어 트랜서핑을 제가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트랜서핑을 이해하고 적용해 나간다 하더라도 제 이야기와 또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시도해보고 실험해본 결과 맞다면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고 만약에 해봤는데 아니라면 충분히 해보고 이리저리 해봤는데 아니라면 기각하시고 또는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해봤더니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신뢰하시고 가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 무슨 왜 교조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교조주의자. 그냥 무조건 그렇게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롭고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취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저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분들과 따로 또 같이의 관계로서 함께 가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저는 어떤 교주가 될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펜듈럼을 형성해서 여러분들을 흔들면서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독립적으로 트랜스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과 더 교류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거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을 때조차도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선택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의존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역풍을 맞게 됩니다. 선택의 자유가 멋진 것은 누구에게든 자신만의 목표와 문은 타인의 그 어떤 목표와 문보다도 훨씬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목표와 문을 당신에게 강요하는 펜듈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이것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아 나가야 비로소 진정한 나만의 목표에 이룰 수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그 현실을 무시하고서 꿈을 꾸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서 이러한 트랜스서핑의 원리를 적용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한 분기 두 분기 1년 2년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고 나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러나 매일 똑같은 패턴과 구렁텅이에 또는 더 악화되는 일로에 처해 있는데 자꾸 꿈만 꾼다. 그리고 요행을 바란다. 대박을 노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되돌리지 않는 한 트랜스서핑을 사용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금 연령대에 있든 간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변화를 하셔야 여러분들 느린 것 같아도 그 인생이 전환이 되고 다른 가능태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변화하려고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불안에 떠밀려서 움직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변화는요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일시적인 변화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죠. 증상을 없앤다고 나섰나요? 증상이 없어진 거지 본질적인 병이 치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없죠. 병이 나섰나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물론 우리 사람이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변화할 수는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의 변화 있습니다. 기질이 바뀌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그 신념과 태도와 관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본질적인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본질적인 원리에 있어서 절차를 밟아 나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꿈꾸는 변화는 계속 저 멀리에 있게 됩니다. 정말 부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세월들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변했는지. 제가 예전에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한 10년 후에 읽어봤더니 야, 내용만 다루고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의 저의 변화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펜듈럼 안에서 내부 의도 안에서 나만의 세계 안에서 펜듈럼이 주입한 관념 안에서 발버둥 쳤던 것이죠. 그러니 펜듈럼 안에서도 얼마든지 펜듈럼도 변화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용한다니까요. 내가 널 변화시켜줄게. 나한테 돈을 지불해. 너 변화시켜줄게. 내가 돈 벌게 해줄게. 예. 온갖 감언이설이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제2권 모두 마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자축을 해주시고요. 이 책은 두고두고 읽어야 됩니다. 읽을수록 새로워지고요. 새로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읽고 적용하고 적용하고 읽고 이것을 계속 병행하시면 이해하는 게 넓어지고 그만큼 또 적용점도 넓어지고 깨닫는 게 많아지고 다시 책을 읽으면 또 깨닫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계속 곁에 두고서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정독을 하셔도 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시고 영상도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면 또 놓쳤던 부분들이 다시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 또 반복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볼 때도 할 수 있다면 책을 펴시고 펜을 드시고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집중을 해서 들으시면 그 영감이 떠오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 설거지하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집중을 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통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통찰이 여러분들의 자산이에요. 그것은 제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영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 책을 추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까지 계속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여정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거죠. 여러분들을 계속 응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